그런데 이 책에서는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환경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환경임은 분명합니다. 미국이 감기에 걸리면 한국은 폐렴으로 반 죽어간다의 논리죠. 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나요? 막연하셨나요?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원망만 하면서 이 소중한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않으셨나요? 어차피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다 그 출발점이 다르죠. 그걸 인정하고 빨리 출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본주의 길잡이별 폴라리스 유진입니다. 저번 영상은 돈에 관한 진실편이었는데요. 오늘은 돈의 비밀 두 번째 시간이죠.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두 번째 파트는 투자에 관한 진실입니다. 자, 그럼 재테크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재무 테크죠.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기술이란 뜻입니다. 재무 테크놀로지. 왜 기술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시간에 따라 줄어드는 그 돈의 가치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돈을 불리는 것이 빨리 돈을 버는 것보다 중요하다 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결국 재테크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적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시간을 조각내 팔아 맞바꾼 대가, 우리의 이익, 소득, 플로우를 최대한 아껴서 그리고 모아서 스택해서 그 스택된 자본이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일을 하게 하는 행동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핵심이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 책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투자는 내 스택된 자본을 내가 일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일할 기업에 투자해주는 것. 그 대가로 그 기업의 수익의 일부를 받는 것. 그게 바로 배당이죠. 수익의 일부를 받고 그 기업의 가치가 성장한 만큼 내 투자 가치를 시장에서 인정받는 것. 결국 이건 주가 상승분이죠.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익의 일부, 배당이죠. 시장의 인정, 주가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의 자본시장은 아직은 뭔가 공정하지 않죠. 분명 언페어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은 소규모 개방 경제 국가입니다. 사이즈가 작죠. 기관이나 외국인에 비해 우리 개미들은 초라합니다. 힘이 없죠. 공매도, 전환사채 등등. 요즘 2차 전지가 핫합니다. 저도 포스코홀딩스와 동업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식 공부를 시작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삼성전자를 매수한 기억이 있습니다. 아직도 회복 중이거든요. 이 책에서는 그 주 시장을 미국으로 아예 노골적으로 한정합니다. 미래를 이끌 혁신이나 자본시장의 투명성, 기업가 정신, 주주 친화적인 환경 등 기업 생태계 자체가 혁신에 초점을 맞춰서 가능성만 보이기 시작하면 많은 자본을 끌어모을 수 있는 대체 불가, 유일무이한 시장으로 미국을 인정합니다. 특히 테슬라의 경우 무려 16년간의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테슬라의 혁신을 믿고 기다려주죠. 우리 환경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환경임은 분명합니다. 사실 이 책은 돈과 자본주의에 대한 진실과 생존법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책에서 노골적으로 제시하는 생존법은 미국 상장지수펀드 ETF를 가장 안전한 투자 방법으로 좀 편파적이기까지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끼고 모아서 스택한 이 자산과 자본을 자본주의의 성지이자 미래 산업, 혁신의 주인공인 미국에 투자해라. 그것도 무조건 ETF에 투자해라. 과거의 백데이터 성적표, 과거 실적으로 볼 때 무조건 안전하고 연평균 12에서 15% 성장이 가능한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평범한 사람들의 생존 방법이다 라고 아주 노골적이지만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감기에 걸리면 한국은 폐렴으로 반 죽어간다의 논리죠. 따라서 안정성, 성장성, 기업 투명성 면에서도 무조건 미국이다. 정답은 미국이다. 가 이 책의 핵심 내용입니다. 혹시 실망하셨나요? 아니요. 저는 심플하지만 정답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 3년 동안 공부해온 바로는 분명 좋은 방법임이 틀림없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ETF, 즉 성장지수 펀드는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목적에 맞게 맞춤형으로 구성된 기업들의 주식 모음입니다. 즉 개별 회사 하나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기업을 묶어서 위험을 분산시켜 정해진 규칙에 따라 자동으로 관리하는 묶음 상품입니다. 대표적으로 S&P 500을 추종하는 SPY, VOO, IVV 같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SPY, VOO, IVV는 각각의 자산 운용사들의 상품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시총 기준으로 미국 증시에 상장된 504개의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진한 기업은 그 리스트에서 퇴출시키고 후순위에 있는 기업들을 리스트에 편입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ETF입니다. 세계 최정상급 회사 500여 개에 분산 투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의 연기금이 투자하고 있고 워렌 버핏도 유언으로 S&P 500 지수에 투자하라고 했을 정도로 장기 투자의 정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냥 미국을 산다, 미국을 모아가겠다고 생각하시면 더 쉬울 것 같아요. 또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자산운용사 인베스코가 운용하는 기술주 중심의 QQQ라는 ETF도 있는데요. 연평균 성장률은 15%입니다. 그래서 안정성 위주로는 SPY, 성장성 위주로는 QQQ 이렇게 추천드리는데요. 5대5로 배분하는 방법도 있겠죠. 나중에 기회를 봐서 제가 SPY나 QQQ는 한 번 더 설명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금 관련 부분도 꼭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시간 관계상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드디어 자본주의 치트키인 복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복리. 영어로는 compound interest. 한자로는 중복보의 개념, 이자의 개념으로 이자에 이자가 붙는다는 의미입니다. 아인슈타인도 복리는 세계 8대의 불가사의이자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언급했다는 바로 그 복리입니다. 자, 이 개념을 예로 들어보면 SPY의 경우 12% 과거 평균 성장률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투자 후 6년 뒤에 원금의 2배가 됩니다. 즉 1억 원을 SPY에 투자하면 6년 뒤에는 2억, 12년 뒤에는 4억, 18년 뒤에는 8억, 24년 뒤에는 16억이 되죠. 역으로 보면 지금 100만 원짜리 휴대폰은 24년 뒤에는 1600만 원일 겁니다. 우리가 이 100만 원짜리 핸드폰을 구입해서 지출하는 순간 24년 뒤에 1600만 원을 끌어와서 사용하는 개념이 되는 거죠. 우린 여기서 복리의 힘과 절약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책의 파트 2 마지막에는 저자분께서 우리 젊은 세대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천천히 되어가는 것이다. 시간은 젊은이들 편이다. 그러므로 단기적인 욕심을 버리고 장기적인 희망에 투자해야 한다. 시간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 SPY, QQQ를 월급 날마다 사서 세계 최고 기업의 주인이 되라. 어떠신가요? 그렇습니다. 자본주의 세상에서 누구나 절대적으로 공평한 건 시간입니다. 우리 10대, 20대는 이 시간이 무기인 것 같습니다. 시간은 분명 우리 편이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미래가 빈곤한 이유 4가지. 첫째는 돈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젠 알고 있죠. 돈은 시간이고 우리 인생 그 자체입니다. 내 인생을 조각내 팔아 맞바꾼 대가. 이제 아셨죠? 둘째는 인생에서 절반만 일하기 때문인데요. 자는 동안에도 돈을 버는 방법. 이제 알고 계시죠? 자본을 축적하고 그 자본이 투자되어 내가 자는 동안에도 일을 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기 능력으로만 일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절반만 일하는 것을 인생 전체를 일하는 것으로 바꾸고 자기 능력으로만 일하는 것을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일하는 것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게 바로 천재들과 동업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네 번째인데요. 부자가 돈을 버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은 돈을 벌기 위해 시간을 조직하거나 돈을 투자해서 돈을 법니다.
대개 시간을 조직해 돈을 버는 부자들은 돈을 투자해 돈을 버는 방법과 병행합니다. 그러나 돈을 투자만 하는 부자들은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의 시간을 조직해 돈을 버는 능력에 관심이 많죠. 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나요? 막연하셨나요?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원망만 하면서 이 소중한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않으셨나요? 어차피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다 그 출발점이 다르죠. 그걸 인정하고 빨리 출발해야 합니다. 마음에 쌓인 이 부정적인 에너지는 항상 우리의 발목을 잡고 괴롭기만 합니다. 이제라도 용기 내어 출발합시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불평불만을 멈추고 현실을 직시하고 냉정한 판단을 빠르게 내린 후 각자의 소득을, 플로우를 아끼고 절약해서 쌓아서 스택해서 작지만 이 축적된 자본이 일을 하게 한다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이 자본주의 경기장에서 우리도 생존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저도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오랜 시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같이 소통하고 고민하는 그런 폴라리스 유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